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두 가지가 된다.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실. 3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내게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다. 남편은 내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다. 의뢰인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다른 표정이 된다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법정에서는 내가 변호사였다. 집에서는 아내였고 아내이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도 일의 무게는 어깨를 떠나지 않았다. 남편 진호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겉으로는 내 커리어를 응원했지만 저녁 밥상에 나타나지 않는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눈빛에서, 한숨에서, 침묵의 인내에서.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미리 해놨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 어딘가가 죄책감으로 물들어갔다. 변호사로서의 나는 완벽했다. 하지만 아내로서의 나는 항상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혼을 앞둔 사업가였다. 사건은 복잡했다. 1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와 이별을 하려는 의뢰인. 그의 나이는 45세. 나보다 15살 많은 남자였다. 변호사님, 당신은 가정이 행복해 보이네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의 사건을 맡으면서 뭔가가 시작되었다. 늦은 저녁, 법무법인의 회의실에서 나누는 대화.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그저 돈과 지위만을 원한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진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진 건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 집에서 사는 타인이 되어가는 것. 변호사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경험 말이에요. 그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었다. 대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진호는 이미 침대에 들어가 있었다. 남편과 나의 싸움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 밤 11시네. 알아, 미안해. 사건이 복잡해서. 당신은 항상 미안해하기만 해. 근데 뭐가 바뀌어? 아무것도 안 바뀌지. 그날의 싸움은 특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백 번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절망. 화가 아니라. 이혼하자. 그 말이 나올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칠의 냉전, 그리고 말이 꺼내진 것이다. 나는 처음엔 이것이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호의 눈을 봤을 때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법률사무실에서는 여러 이혼 사건을 맡아왔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소통의 단절, 서로를 보지 않음,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 대신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내 인생이 저희들과 다를까? 나는 변호사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지만 나 자신의 결혼을 구할 수는 없었다. 좋아, 이혼하자. 내가 한 그 말이 내 자신을 가장 놀라게 했다. 그것은 포기였나 아니면 해방이었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의뢰인을 만났다. 그는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였다. 나이는 35세. 부인과의 재산 분할 문제로 내게 의뢰했다. 나는 프로페셔널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봤다. 변호사님, 당신은 뭔가 외로워 보여요. 아니, 외로운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진단은 정확했다. 나는 외로웠다.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떠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변호사로서의 완벽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커피라도 할까요? 괜찮아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인데. 그렇죠. 미안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한 달, 두 달. 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내 옆에 있었다. 당신은 일이 없을 때 뭘 해요?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의 말에 수긍했다. 변호사로서의 내 정체성이 너무 강했다. 그 때문에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실패했고 이제 나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그 남자는 나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변호사가 아닌 단순히 한 여자로서의 가능성. 만나볼까요? 네,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다. 진호를 향한 죄책감, 그리고 이 남자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변호사로서 13년을 살아온 나는 사람의 삶을 너무 많이 봤다. 이혼 사건, 재산 분할, 위자료 논쟁. 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법정에서 봐왔다.
하지만 내 자신의 결혼이 깨지는 과정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었다. 진호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었다. 단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새로운 남자와의 관계는 처음엔 설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직 진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당신은 지금 뭔가를 피하고 있어. 멀리요? 당신 자신을 봐야 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심리상담사의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목소리였다. 변호사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을 나는 그 남자를 떠났다. 깨끗하게. 하지만 미안함을 남기지 않으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찾는 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당신의 남편이 그 사람이 아닐까? 내가 대답하지 않으려 하자 그는 웃었다. 당신을 봤을 때 한 가지 확실했어요. 당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법률 사무실에서 우리는 이혼을 진행했다. 담당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 나는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진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없어, 난 이미 다 말했어. 이혼 후에 뭘 할 거야? 1. 아마 더 많이 할 것 같아. 당신은? 모르겠어. 뭔가 빈 것 같은데. 그의 대답에 나는 울컥했다. 9년. 우리는 9년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끝났다. 미안해. 뭐가? 진호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당신이 미안해할 것도 없어. 난 당신의 꿈을 막고 싶지 않았어. 난 그냥 당신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었어. 변호사 말고 당신의 남편으로. 난 너무 바빴어. 그 모든 시간 동안 난 너를 보고 있었어. 하지만 너에게 줄 게 없었어. 당신은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그걸 몰랐어. 그 대화 이후로 우리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3개월 후 우리는 정식으로 남남이 되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진호를 다시 봤다. 의외의 장소였다. 법정. 진호가 새로운 회사에서 저작권 분쟁에 걸렸고 나는 그를 변호하기로 했다. 당신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는 건가요? 전문가로서의 판단이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나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끝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사건 진행 중 우리는 여러 번 만났다.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법정 앞에서. 그리고 매번 나는 느꼈다. 진호, 난 깨달았어. 우리가 이혼했던 이유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뭐 때문이었어? 난 변호사로서 나 자신을 잃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너한테 책임을 묻고 있었어. 너는 나를 봐달라고 했는데 난 나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어.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변호사잖아.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거 덕분에 너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늦지 않을까? 몰라.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엔 다르게. 어떻게? 변호사로서의 나와 여자로서의 나를 분리하지 말고 그 둘 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건은 나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더 큰 승리는 따로 있었다. 3개월 후 우리는 재결합했다. 우리의 재결합은 화려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복잡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다시 결혼으로의 변환.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단순했다. 우리는 다시 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약속으로. 변호사로 일을 계속해도 돼. 근데 우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해. 금요일은 항상 둘만의 시간으로.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 너한테도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 작은 약속들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혁명적이었다. 첫 금요일 우리는 영화를 봤다. 밥을 먹고 말을 나눴다. 변호사로서의 나의 이야기도, 임원으로서의 진호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었다. 당신 맞네. 내가 빠뜨린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네. 나도. 일 때문에 못 본 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못 본 것 같아. 당신은 변호사로서의 내 경력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부였고 중요한 일부였지만 그뿐이었다. 남편과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배웠다.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내가 승리한 법정의 판결만큼 진호의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혹시 아이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넌 어때?
천천히 해도 좋아. 난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것이 사실이었다. 3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나는 비로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했다.